안녕하세요. 착한 코딩입니다. 실무 개념 6번째. 웹 개발 공부와 실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론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취업 전에도 팀원들을 모집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실무에서 사용할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물론 개발자 취업 전 공부에서도 많은 내용을 배우겠지만, 실무를 하지 않고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개발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개발 외적인 영역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입니다. 소스가 기업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보안 관련 업무만 전문적으로 맡는 보안팀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취업할 때는 기술 보안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개발 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기술이나 생성한 결과물도 회사의 자산이다. 그러니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라. 유출을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PC 보안은 작업자의 PC의 백신 프로그램은 물론 외부로 주고받는 파일, 텍스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USB는 당연히 안 되고 외부로 연결된 메일, 웹하드, 메신저도 기본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DLP라고 부르는데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작업을 체크하고 특이점이 있으면 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DLP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PC가 느려집니다. VDI 등 내부망 PC를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 VPN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함께 설치되는 DLP를 회사 PC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한번 설치되면 보안팀에서 PC를 포맷해주기 전까지 삭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기 전에는 꼭 제한사항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기본적으로 내부망을 사용해 사내 사이트들은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망은 인증된 사이트들만 예외로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망 전체를 막아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내부 인트라넷에서 구축한 내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PC로 구글링을 하지 못합니다. 외부 네트워크가 막힌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거나 Git, SVN 같은 형상관리 프로그램의 서버에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내부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설 저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넥서스와 같은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형상관리 프로그램도 내부 서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러리의 경우 외부에서 받아온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내부 서버로 옮겨놓기 때문에 최신 버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장치 보안은 일부 회사의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품을 검사합니다. 공항 검색대와 같이 엑스레이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올리고 사람도 엑스레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휴대폰 카메라에는 보안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보안 어플을 설치하면 스티커 없이 어플이 카메라 기능을 막습니다. 퇴근하고 사원증을 찍고 검색대를 나오면 카메라가 다시 동작하는데 휴대폰이 조금 느려지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찝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는 장비를 들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포맷을 해야 하고 모니터와 같은 기기들도 반출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 전 개발 공부를 할 때 아마 최신 기술들을 많이 배울 텐데요. 최신 기술들을 배워서 취업을 했는데 내가 맡은 서비스가 10년 이상 된 소스로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10년 된 주석과 라이브러리, 표현식, 이런 문법이 있었나 하는 소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로 운영되는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래된 소스는 회사의 비용, 리스크,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내부 이유들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개발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10년 이상 된 소스를 한 번에 갈아엎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낡은 소스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취업 전 프로젝트를 할 때도 팀원들과 깃허브와 같은 협업 툴을 사용해 봤을 텐데요. 정확한 순서와 규칙을 정해서 소스를 병합했었나요?
만약 선배가 작성한 내용을 내가 지워버리고 반영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록이 다 남아서 소스를 되살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스 병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올라갈 소스가 누락되거나 아직 반영되면 안 되는 소스가 배포되기도 합니다. 개인 개발자별로 브랜치를 만들고 각 서버별 대표 브랜치를 받아 내 소스와 병합하는 등 팀마다 정하는 규칙은 다르겠지만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는 과정이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취업 전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팀원별로 권한을 나누진 않습니다. 아마 모두가 마스터 권한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회사에서는 보통 특정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결제를 올리고 승인을 받으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서버의 데이터를 누군가 실수로 삭제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경력이 적은 개발자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니어 개발자에게 운영 DB의 수정 권한을 주고 사고 위험이 높은 주니어 개발자들에게는 조회 권한만 부여합니다. 물론 개발 DB의 권한은 수정까지 모두 부여합니다. 수정 권한이 없는 개발자가 DB를 변경하려면 문서를 작성해서 권한이 있는 분께 전달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추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의 권한과 역할은 원칙적으로 분석과 설계, 구축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데요. 하지만 실무에서 DBA의 작업 범위나 개발자의 권한은 사이트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DBA보다 실무 개발자가 DB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서 DBA는 전체적인 서버 컨디션과 보안 정도만 체크하기도 합니다. 젠킨스와 같은 자동 빌드 배포 툴을 사용하는 경우 GitHub 등의 형상 관리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운영 브랜치에 푸시하면 그 브랜치 자체로 배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배포를 위해 푸시를 할 때 중간 관리자가 리뷰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푸시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소스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인데요. Git에서는 게릿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간 리뷰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소스는 영원히 푸시되지 않습니다. 실서버 환경은 개발이든 운영이든 결국 소스를 배포하게 되면 우분투나 센트OS 등 리눅스 계열의 서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부할 때 개발 기술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로컬 서버만 사용해보고 배포 서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애저나 AWS와 같은 클라우드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리눅스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리눅스에서는 기초 문법, GUI가 아닌 CLI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 로그를 볼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파일의 소유와 권한 부여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지, 기능별 서버 종류와 각 서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공부해보고 무료 버전을 통해 실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서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싱, DNS, SSL 인증서, SSO,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정도 미리 개념을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무를 하면 다 배우게 되는 건데요. 지금 모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론을 공부해가면 실무를 하면서 각 기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낮은 사양의 무료 서버를 사용하는데요. 이용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높은 사양의 컴퓨팅 장비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양을 하드웨어 장비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대당 몇천만 원 이상 하는 서버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DB에서는 만 단위로 쌓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적은 데이터에서는 문제가 없던 쿼리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 문제가 발견됩니다. DB 튜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개선된 폭이 분명해지는데 실무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로 쿼리 튜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쉽습니다.
대학생 때 해커톤을 하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때는 기획에 대한 의견을 모든 팀원이 함께 내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테스터, 서버 관리자 등의 각자의 R&R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기획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도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코딩 자체보다 다른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더 힘들 때가 있는데요. 서로 사용하고 이해 가능한 단어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익숙해지는데요. 어차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